네, 오늘 서울의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면서 올 들어서 가장 더운 날씨를 기록했는데요. 강한 자외선 때문에 오존주의보까지 발령됐습니다. 벌써부터 이렇게 더우면 이번 여름에는 얼마나 더울까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실제로 기록적인 폭염이 올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현인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경북 경산의 수온지는 33.5도, 서울도 올 들어 처음으로 30도를 넘어 30.7도를 기록했습니다. 태양이 열기를 내뿜고 땅이 그 열기를 받아 이글거립니다. 강력한 자외선이 대기오염 물질과 반응해 서울과 인천에도 올 들어 첫 오존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뭔가 매년 더 더워지는 것 같아서 벌써부터 더운데 걱정이에요. 올여름 폭염의 기세가 심상치 않을 걸로 보입니다. 올여름에는 4가지 이유로 상층 고기압, 즉 열돔이 한반도를 뒤덮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름철 기온에 중요하게 보는 전조들이 다 좀 온도를 더운 쪽으로 지금 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요인은 평년보다 강력한 티베트 고기압입니다. 티베트 고원의 눈이 많이 녹아 땅이 가열되고 있는데 이 열기가 열돔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동태평양 수온이 평년보다 차가워지는 라니냐 현상입니다. 라니냐는 서태평양 아열대 지역에 비구름을 집중시키는 반면 우리나라 주변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을 강화해 열기를 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요인은 인도를 강타하고 있는 강력한 폭우구름과 북대서양에 나타난 변칙적인 수온입니다. 현재 인도 북동부에는 강력한 폭우구름이 발달하고 있는데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한반도의 폭염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대기 파동이 동쪽으로 전파가 되고 인도의 동쪽에 위치한 우리나라 동아시아 지역에 고기압성 순환이 강해지고 6월에는 평년보다 비가 많이 오지만 7월은 건조할 것으로 예상돼 폭염이 더 심해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MBC 뉴스 현인아입니다. 네, 인도가 때이른 폭염으로 지난 3월과 4월의 기온이 1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인도는 세계 2위의 밀 생산국이기도 하죠. 이런 극심한 폭염 때문에 밀의 수확량이 50%까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도시 한복판에 있는 강은 공용 수영장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어 물을 첨벙이고 거침없이 또 물에 뛰어들면서 더위를 식힙니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파키스탄. 거리 걷다 말고 뜨거워진 머리에 연신 물을 붓고 온몸에 물을 뿌리며 몸을 식히지만 열기가 금방 내려가지 않습니다. 지난 2달간 인도와 파키스탄은 기상관 측 121년 만에 가장 더운 봄을 보냈습니다. सावधानियों के साथ जैसे कि गमछा लपेट लिया या धूप से बचने के लिए रोशनी से बचने के लिए चश्मा लगा लिया अधिक से अधिक हम लोग पानी पी रहे हैं या तो कोल्ड ड्रिंक वगैरह ले रहे हैं गर्मी तो पड़ी रही है टेम्परेचर 42 डिग्री हो जाता है गर्मी तो आई है गर्मी में काम करते हैं दिक्कत तो आई है सारी कुछ 때이른 폭염의 원인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봄철 강수량 부족 때문이라고 인도 기상청은 밝혔습니다. 더 큰 문제는 폭염이 불러온 식량 위기입니다. 인도는 세계 밀 생산량 2위 국가인데 밀이 일찍 익어버려서 수확량이 최대 절반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Some say the drop would be almost equal to half the target that we had set, which means 22 to 25 million tons will be the procurement. 세계 최대 밀 생산국인 우크라이나는 전쟁으로 인한 타격을 입었고 2위 생산국 인도는 기상이변에 따른 폭염으로 타격을 받았습니다. 인류의 생존을 위한 기본이 되는 먹거리가 전쟁과 지구온난화라는 악재 앞에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기후변화와 관련한 끔찍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금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지 않으면 60년 뒤 우리나라는 한 해의 절반이 여름이 되고 그중 절반은 폭염이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이런데도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죄를 짓는 게 아닐까요? 장유진 기자의 보도 보시죠. 33도를 웃도는 폭염이 석 달간 계속되고 한 해의 절반이 여름이 되는 나라. 기상청이 전망한 60년 뒤 한반도 날씨입니다.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인 IPCC의 6차 평가 보고서를 토대로 우리나라 기후를 상세 분석한 결과입니다.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지금 추세를 유지하는 고탄소 시나리오에서는 우리나라 여름이 170일로 늘어나고 겨울은 39일로 줄어듭니다. 폭염 집중 지역도 현재와는 사뭇 달라집니다. 지금은 이른바 데프리카로 불리는 대구 등 경상권의 폭염 일수가 가장 많지만 21세기 후반에는 남부지방보다 중부지방이 더 더워집니다. 수도권의 폭염 일수는 7.8일에서 86.4일로 급증하고 충청권도 89.1일로 지금보다 10배 이상 증가합니다. 열대야 일수는 지금보다 최고 71일가량 늘어나는데 특히 일 최저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초열대야도 빈번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지금까지 초열대야가 관측된 것은 강릉과 서울에서 단 3번뿐이었습니다. 무의도일수록 기온의 증가폭이 점점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남부지방보다는 중부지방 쪽에서의 어떤 고온의 증가. 반면 제주도는 폭우가 증가해 하루 최대 강수량이 현재보다 56% 급증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현저히 줄이는 저탄소 시나리오에서도 우리나라 평균 기온이 21세기 후반에 2.3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MBC 뉴스 장유진입니다.